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며 시민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경제적 여건 악화로 기본 생활 유지가 어려워서 제2, 제3 금융권 대출까지 쓰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구 청년연대은행 디딤의 최유리 이사장님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대구 청년연대은행 디딤에 대한 소개 말씀부터 해주시겠습니까? 네, 대구 청년연대은행 디딤은 청년이 디디고 설 수 있는 곳이라는 뜻으로 신뢰와 협동을 기반한 관계금융입니다. 관계금융이라는 새로운 금융 모델을 도입해서 청년들이 스스로 돈을 모은 뒤에 청년이 어려움을 겪을 때 소액 대출을 해주는 게 주요 사업인데요. 디딤에서는 대출을 할 때 관계가 신용이 되는데 모임에 참여하거나 재능을 나누면 신용도가 올라가게 되고 대출 한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2, 3금융권에서 해결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최근에 대구 지역 청년 부채와 관련한 실태 조사를 하셨던데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이번 대구 지역 청년부채 실태조사는 대구 지역에서 일하거나 살고 있는 청년 1,1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라는 경제 상황 속에서 대구 지역 청년들의 경제 현황을 파악하고 구석에서 청년들이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면밀히 살피기 위해서 기획되었고요. 조사에서는 청년들의 금융이용 현황, 경제적 어려움, 부채 실태, 주거 현황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주목할 만한 결과가 있다면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주목할 경우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서 청년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구 청년연대은행 디딤은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하는데 2022년에 했던 조사에 비해서 청년들의 생활이 팍팍해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청년들의 월 평균 소득이 2020년에 비해서 불과 4만 원 상승했는데 이에 반해 월 지출은 5만 원, 부채 상승은 7만 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지출 증가와 고금리로 인해 부채 상환 비용이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즘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청년들의 부채가 질적으로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사 대상자 10명 중 3.5명이 빚을 가지고 있었고 평균 부채는 5,187만 원이었습니다. 청년 채무자 10명 중 4명 이상금융권에서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2020년 실태조사에 비해서 15.6%가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시중은행과 이상금융권 연이자율이 큰 폭으로 차이가 나고 신용도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금융권에 비해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조사 대상자의 시중은행 연이율은 3.1%였고 이상금융권 연이율은 11.2%였는데 연이율이 8.2%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대출이 5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년에 내는 이자는 시중은행은 155만 원이고 이상금융권은 560만 원으로 1년에 이자가 405만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이상금융권 이자가 높아서 원금은 고상하고 이자를 내는 것만으로도 청년층에게 큰 부담을 또 미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청년들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됐다는 것입니다. 2020년 조사에 비해서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는데요. 월세는 약 800만 원, 반전세는 약 1,500만 원, 전세는 약 1,600만 원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인지 전세 임차 및 직구매 시에 주거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대출을 이용했다는 비율은 93.7%였습니다. 대출을 한 청년 중 7명 정도가 변동금리를 선택했고 평균 이자는 3.1% 정도인데요. 1년 사이에 1.9% 이자율이 상승했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5.0%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요. 주거비 평균 부채가 한 8,300만 원 정도였는데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1년에 내야 하는 이자 비용이 161만 원 정도 상승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고금리로 인해서 이율 상승이 고스란히 청년층의 금융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실태조사와 함께 인터뷰도 진행을 하셨던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청년들이 취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취업 비용이 상승하는 데다가 물가까지 높아져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준비생은 돈이 없는 게 가장 힘들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전기와 수도, 식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끼니는 라면이나 미숫가루를 먹으면서 해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지출의 대부분을 하는 청년들은
자산을 모을 수 없고 자산이나 현금 유동성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게 있습니다. 이 청년은 모아둔 돈이 없어서 신용카드로 생활하다 보니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대출을 했다고 이야기했고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했는데 천장 구조물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그 아파트에서 책임을 지지 못한다고 자차보험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자차보험도 들어있지 않아서 카카오뱅크 대출을 통해서 자동차를 고쳤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 때문에 차를 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대출을 했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출을 가지고 있는 청년의 경우에는 많은 심리적 압박감도 있었는데요. 빚을 갚으려고 좀 일하는 기계라고 자기가 느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최근에 성추행을 당해서 합의금 1억 원을 제시했는데 이 1억 원이 있으면 지금 대출을 다 갚고 이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 운영에도 걱정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는 이런 생각이 드는 자체가 굉장히 비참하고 자존심이 많이 상하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청년들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청년들의 경제적 현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우선 청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확한 현황이나 어려움 파악을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면밀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와 정책을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경제적 혼란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경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나 청년 시기에 경제적으로 실시를 해야지만 올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주거 불안정 심화 이유 중 하나가 전세 사기인데 이거에 대한 정책이 실효성 있게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 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이나 이미 피해를 입은 청년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전세금 손보상, 수혜수 등을 담은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청취자들에게 전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디딤에서 2024년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많은 청년들을 만났는데 정말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를 혼자 고민하고 끙끙 앓는다고 해결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면은 디딤과 함께 해결할 수 있으니 대구 청년연대은행 디딤으로 꼭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 청년연대은행 디딤의 최유리 이사장이었습니다.